오늘 삼성전자 오후 흐름은 아침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미국장은 좋았습니다. 마이크론도 강했고요.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갭상승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에는 그 기대감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끝나고 보면 결국 시장이 보여준 건 하나였습니다. 좋은 뉴스보다 위에서 나온 매물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마감 흐름, 왜 아침 분위기와 다르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다음 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시작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새벽 미국 반도체가 좋았고요. 마이크론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상승이 꽤 직접적인 재료였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도 결국 기본은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다는 건 시장이 다시 메모리 가격과 HBM 수요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붙은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한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갭상승 이후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강하게 뜬 장이 그대로 힘을 이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랬다면 오늘은 미국 반도체 호재가 한국 반도체 수급으로 이어진 장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위에서 매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종가까지 지키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뉴스는 있었지만 그 뉴스에 더 사는 돈보다 그 뉴스를 이용해서 파는 돈이 더 강했던 겁니다. 오늘 장을 아침만 보고 판단하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겁니다. 아침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장이 좋았고요. 마이크론도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다시 신고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장이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점에서 매물이 나왔고요. 그 매물을 아래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보면 아침 기대감보다 오후 매도 압력이 더 크게 남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했던 이유를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코스피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아침에는 지수가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에서 밀렸고요. 코스닥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아침에 뜬 가격을 이용해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특히 전날 반도체 대형주가 워낙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코스피도 역사적인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벽 미국 반도체 호재까지 붙으니까 아침에는 기대감이 폭발했지만 오후에는 부담이 더 크게 나온 겁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건 좋은 재료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료는 좋았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좋았고요. 마이크론도 강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기대감도 살아있었습니다. HBM과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좋은 재료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좋은 재료에 돈이 얼마나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좋은 재료가 있었지만 그 재료를 끝까지 받아주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재료가 죽은 장이 아니라 수급이 재료를 이기지 못한 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흐름도 오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개인들이 아침에 따라붙는 것만으로는 하루 종일 가격을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갭상승으로 출발한 날은 더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좋은 뉴스와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고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그 가격을 이용해서 물량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개인 매수와 외국인 기관 매도 압력이 보인 건 삼성전자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받았지만 위에서 나오는 큰 매물을 이기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아래에서 받아주는 힘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장중에 밀릴 때마다 일부 받아주는 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시 전날 종가 위로 끌어올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장의 핵심입니다. 정말 강한 장이면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고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종가를 강하게 회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온 매수세는 강한 재평가 자금이라기보다 아침 호재에 붙은 단기 자금 성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HBM 프리미엄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급등도 하이닉스에는 직접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하이닉스가 혼자 버티는지 삼성전자와 같이 밀리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끝까지 버티면 반도체 심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고점에서 밀리면 그건 반도체 대형주 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후자 쪽 부담이 더 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격
가격보다 더 중요했던 건 종가 위치였습니다. 아침 고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장중 고점은 기대감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종가는 돈의 결론입니다. 오늘 종가가 강했다면 아침에 나온 매물을 다 소화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가가 약하게 끝나면 아침에 위에서 나온 매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바로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좋은 미국장을 반영해서 올라간 가격을 장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한마디로 보면 갭상승 실패에 가까운 장입니다. 아침에는 강했습니다. 재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나온 매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날 종가를 지키지 못했다면 다음 장에서는 위에 매물대가 생깁니다. 아침에 높은 가격에서 들어온 물량이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좋아지려면 단순히 좋은 뉴스가 한 번 더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에 쌓인 물량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뭘 봐야 하느냐?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먼저 오늘 밀린 구간에서 매도가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전날 종가를 다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가격만 반등하면 부족합니다. 수급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은 잠깐 반등하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면 그건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가격 회복과 수급 회복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코스피 흐름도 다음 장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고점에서 밀린 건 시장 전체에 부담을 남겼습니다. 특히 코스닥까지 크게 흔들렸다면 위험자산 회피가 같이 나온 겁니다. 다음 장에서 코스피가 다시 버티고 코스닥 낙폭도 줄어들고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이 다시 살아나면 오늘의 흔들림은 과열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도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이 계속 흔들리고 반도체 대형주만 간신히 버티는 장이면 시장은 여전히 좁고 불안한 장입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도 쉽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급등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장에서 확인된 건 미국 메모리주 호재가 한국장에서는 이미 아침에 빨리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차익 실현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는 마이크론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한국 반도체 수급으로 다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강한데도 삼성전자가 못 버티면 시장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나 다른 메모리주에 더 높은 확신을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마이크론 호재를 삼성전자 수급으로 가져오는 돈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자체 스토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HBM4E,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패키징, 메모리 재평가 이 이야기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밀렸다고 이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한 건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뉴스에 실제 외국인과 기관이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처럼 이미 HBM 프리미엄을 강하게 받은 회사와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 검증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대감만으로 치고 가는 구간이 아니라 수급과 실적 확인이 같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힘들었을 부분은 이겁니다. 아침에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커뮤니티도 좋았고요. 미국장도 좋았고요. 삼성전자도 갭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따라가면 위에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리면 또 무서워집니다. 다시 빠지는 건가? 외국인이 파는 건가? 이제 끝난 건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감정으로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좋은 뉴스만 보고 따라가면 위에서 맞고 밀린 가격만 보고 던지면 다음 반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마감에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아침의 기대감이 아니라 장 끝에 돈입니다. 아침에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새벽 미국장이 좋고 마이크론이 뛰고 삼성전자가 갭상승하면 누구나 기대합니다. 하지만 장 끝까지 남는 돈이 진짜입니다. 오늘은 그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매물이 단기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흐름인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상반기대보다 매물 부담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아침에는 상반기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과 종가를 보면 하방 압력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관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도 못 버텼습니다. 갭상승이 나왔는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날은 다음 장에서 무조건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매도가 멈추는 위치부터 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전날 종가 부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
외국인과 기관 매도 강도가 줄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위기를 다시 지켜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안정돼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나오면 오늘 흔들림은 급등 이후 과열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안 나오고 가격만 잠깐 핀다면 그건 반등이라기보다 기술적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같은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에는 미국 반도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 크게 뛰었고요. 엔비디아도 강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장이 열리니까 시초에 강하게 튀었다가 위에서 수익 실현 매물이 확 나오고요. 다시 하락 구간에서는 받아주는 돈도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람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까 고점에서 물린 건가? 외국인이 파는데 피해야 하나? 근데 아래에서 다시 받는 거 보면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 판단을 장중에 혼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장은 그냥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시초에 강하게 올랐다는 것만 보면 늦고요. 고점에서 밀렸다는 것만 보면 겁먹게 됩니다. 외국인이 팔았다는 말만 들으면 불안하고요. 다시 35만 원대에서 버틴다는 것만 보면 또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한 번에 같이 보는 겁니다. 시초 급등이 진짜 매수세였는지, 아니면 미국장 호재가 너무 빨리 반영된 건지, 위에서 나온 매물이 단기 수익 실현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진짜 빠져나가는 건지, 하락 구간에서 들어온 돈이 개인 물타기인지, 아니면 다시 받아보려는 힘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오늘 같은 장의 기준을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른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초에 급등했을 때 따라가도 되는 흐름이었는지, 위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기다려야 하는 자리였는지, 35만 원대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관심을 높여볼 수 있는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강한지 아니면 중간에 줄어드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버티는지, 이런 걸 장그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특히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국장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위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밀렸다고 바로 겁먹고 던지면 아래에서 다시 받는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장중에 가격이 흔들릴 때 제일 위험한 건 감정입니다. 오르면 조급해지고요. 빠지면 무섭고요. 다시 오르면 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기 전에, 그리고 장중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뭘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구간부터 관심을 다시 높여볼 수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바뀌면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흐름이면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맞는지, 이걸 미리 잡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군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움직인 뒤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오늘처럼 미국 반도체가 좋았는데도 한국장에서 고점 매물이 나온 날은 삼성전자만 쳐다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면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무거우면 오히려 다른 반도체 세부 섹터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초에는 급등했고요. 바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 뒤로는 하락 구간에서 다시 받아주는 힘도 나왔습니다. 이런 장을 감으로 따라가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흥분보다 기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고 알림센터에서 삼성전자 장중 대응 기준과 다음 장 관심 가격대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마감 흐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대감이 강했지만 장 끝에 남은 건 매물 부담이었습니다. 좋은 미국장과 마이크론 급등에도 삼성전자는 갭상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좋은 뉴스보다 매도가 멈추는 위치와 외국인 수급 회복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남겨주시면 다음 장에서 봐야 할 삼성전자 수급과 반도체 순환매 흐름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